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속초로 이사해 친정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재작년에 최종 이혼 판결이 났고요. 이혼까지 꼬박 1년이 걸렸네요. 제 이혼 의사는 확고한데 이놈의 남편놈이 지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이혼만큼은 못하겠다 끈질기게 버텼거든요. 하지만 한번 사는 소중한 인생, 또다시 그딴 인간들에게 희생하고 싶지 않아 저는 흔들리지 않고 소송을 밀어붙였고, 그렇게 얻게 된 이유는 저에겐 전쟁에서 얻은 성과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사연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속초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제 사연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세상 천지 믿을 놈은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우선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이혼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저를 단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으셨고, 지금이야 부모가 갈라서면 아이 양육비에 대해 철저하게 하려 노력하지만 엄마 말에 의하면 그때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혼했다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땐 나도 어리고 무지했지. 그냥 네 아빠랑 안 살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했어. 맨날 술 먹고 돈 생기면 딴 생각하는 네 아빠 지긋지긋했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친정엄마는 저 키우느라 혼자 힘들게 사셔야만 했죠. 아침 일찍 출근해 밤 늦게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어렸던 저는 얼마 얼굴 보는 게 하루 중 자는 시간 빼고 3-4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웃긴 얘기지만 사춘기가 왔어도 받아줄 엄마가 없다 보니 사춘기가 온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저희 엄마는 저를 보며 늘 그러셨거든요. 세아야, 엄마가 바쁘다는 핑계로 잘 못 챙겨줘서 항상 미안해. 그리고 엄마 없이도 뭐든 잘해주는 세아가 있어. 엄마 늘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에게 철없이 투정이나 짜증을 부릴 수는 없었어요. 사춘기도 결국 자리 봐가면서 부리는 앙탈 같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엄마 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엇나갈 수도 없었는데요. 그냥 저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철이 빨리 들었어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그다지 공부는 소질이 없었는데 서울권은 고사하고 수도권 대학도 저에겐 꿈의 대학이었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집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지방대를 간다고 그 비싼 등록금을 쓰는 게 맞는 건가?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했더랬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 생각이 달랐어요. 지방대도 대학이라며 가서 대학 생활도 하고 거기서 필요한 공부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솔직히 대학은 가고 싶었거든요. 그저 가난한 살림에 이렇다 할 대학도 아닌 지방대를 가겠다 하는 게 엄마에게 미안해 망설였는데, 저는 엄마의 말에 충청권의 대학을 진학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대학에 가서는 공부에 열을 올리는 학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죠. 그에 따른 효과로 학점도 잘 나왔고요. 그러니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전액 장학금은 아니더라도 매 학기마다 상당수 장학금을 받아 엄마의 부담을 덜어드렸는데, 그러면 엄마는 또 저를 너무 대견해 하셨어요. 그런 칭찬 속에 저는 제 꿈을 찾았고, 그 꿈은 사회복지사였는데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전공을 선택할 때 당시 담임선생님의 판단으로 사회복지과를 정했거든요. 단순히 지방대라고 해도 그 분야가 전망이 밝고 지역을 타지 않으면서 학벌을 크게 따지지 않는 직종이라며 저에게 사회복지과를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평소 학교에서 보인 모습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남들 잘 안 보는 사소한 것도 혼자 신경 쓰고 누군가를 돕고 희생하는데 별 거리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데 나 편하자고 안 하면 그게 두고두고 신경이 쓰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사회복지과가 제 적성에 딱이었는데, 실제로 대학에 들어와 공부를 하니 점점 그 일을 정식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그리고 목표가 생기니 공부도 더 잘 되는 것 같았는데요. 나름 공직이라면 공직이라 더 뜻을 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복지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사회복지사가 되는 건 아니었으니 저는 공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군요. 졸업 후에도 공시생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왜 이리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응시자는 늘어가는지 경쟁률도 점점 높아졌는데 매년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옆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 엄마를 위해 저는 포기할 수 없었고, 여기서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는 당시 이거 아니면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 더욱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 사이 취직을 해볼까 하고 작은 회사들에 이력서를 넣어보기도 했는데 지방들을 나온 저를 채용해주겠다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대기업은 꿈도 못 꾸지만 그 정도 회사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원했는데 이력서에 지방대인 저희 학교 이름을 적으면 어쩐지 면접 때부터 저를 제외시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꼬박 5년을 준비한 끝에 저는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었죠. 일도 무척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구급 공무원이었는데 같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어요. 그리고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는데 남편과 저는 공통점이 많았어요. 게다가 결이라고 할까요? 어쩐지 저와 남편이 비슷한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둘 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죠. 남편 역시도 홀어머니 밑에서 일찍 철이 들었는데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빨리 자리를 잡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대학도 가지 않고 고3 때부터 공시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요. 남편 역시도 첫 시험에서 떨어지고 또 군대 다녀오고 하면서 5년 넘게 시간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상하리만큼 말도 잘 통하고 생각도 잘 통해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는데 우리는 서로 힘들었겠다. 그래도 우리 이만하면 잘 컸지 않아? 이런 심심한 위로를 나누며 부쩍 가까워졌어요.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정신 차려보니 우리는 남들이 다 아는 커플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연애만 꼬박 4년을 넘게 했는데 결혼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었어요. 남편은 중간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기도 했는데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남자치고는 살가운 구석이 많았던 남편은 자기 집에 저를 종종 초대했는데요. 그래서 연애할 때부터 시어머니와 자주 만났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와 다르게 여장부 스타일의 호탕한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가 봐도 시원시원하고 소탈해 보였는데 저를 보시고는 그러셨어요. 내가 원래는 안 이랬는데 아들 키우다 보니 성격이 이렇게 돼버렸어. 나도 새아 같은 딸 키웠으면 고상고상 했을 텐데. 새엄마는 정말 좋겠다. 새아 같은 딸이 있어서. 그나저나 둘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나 니들 결혼하는 거 이번 생에 볼 수는 있는 거니? 라고 농담하듯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는 늘 말씀 전에 제 칭찬을 늘어놓으셨는데 그만큼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오기 전부터 저를 참 좋아해 주셨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인데 당연히 저도 좋았죠. 그러면서 무슨 자신감인지 나는 결혼해도 시어머니와 갈등 뭐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순진했어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주고 저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남자는 결혼 후 자기밖에 모르는 천하의 못난 사람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저 같은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노래를 하시던 시어머니는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두 눈에 쌍심지를 키셨는데 저를 무슨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종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연애랑 결혼은 다르다고 아무리 말했어도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저는 결혼이 이런 건 줄 알았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 후 깨달은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홀시어머니가 무섭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남편 대신이고 애인이고 애기였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 외로워서 안쓰럽다고 하지 시어머니는 연신 저를 자기 아들 뺏어간 도둑년으로 알지. 중간에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럴 거면 아들 장가를 보내지 말고 끼고 사시지 왜 그렇게 결혼해라 하셨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을 당체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왜 빨리 아기를 갖지 않냐고 남들 다 아는 구박까지 빠지지 않고 하셨는데 나중엔 시어머니가 싫어지더군요. 처음부터 저런 사람인 줄 알고 각오한 결혼이었으면 몰라도 완전 속은 기분이 드는데 남편은 다른 시어머니들도 다 그렇다며 저더러 유난 떨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 정도면 양반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둥이 정말 확 꼬매버리고 싶었죠. 자기한테나 불쌍하고 좋은 엄마지 저한테는 아니잖아요. 물론 시어머니가 저희가 결혼 후 바로 변하신 건 아니었는데 이건 또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게 한 거라 참 부끄럽네요. 저 역시도 같이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처한 일이 좀 많았는데 일단 남편이 바쁠 때면 저는 혼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밥도 먹고 시간을 보냈어요. 어차피 집에 가면 혼자고 또 혼자 아무렇게나 먹고 말 건데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랑 식사다운 식사도 하고 여자들끼리 수다도 떨고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길에서 꽤나 자주 남편이 있던 없던 시댁에 가는 며느리였는데 그런 제 모습을 남편이 많이 좋아했어요. 자기야, 나는 진짜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한다? 내가 결혼 하나는 잘했다고. 세상에 자기 같은 천사 며느리가 어딨어. 우리 엄마가 딸이 없잖아. 근데 요즘은 자기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막 흐뭇하다니까.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도 자기한테 진짜 잘할게. 남편은 이렇게 좋아하면서 몇 번이고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저 말을 듣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나한테 잘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인 우리 엄마한테도 잘해달라고 했어야 맞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장가 보내고 적적해하는 만큼 저희 엄마도 같이 살던 딸을 시집 보내고 혼자가 되셨는데 왜 나는 정작 우리 엄마를 챙기지 못했나 그게 두고두고 후회스럽더라고요. 다만 변명을 좀 하자면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에 비해 젊기도 했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시간도 잘 맞지 않았는데 그에 반면 시어머니는 연세가 좀 있으셨죠. 거기에 늦게 결혼해 남편이 늦게 얻은 자식이었고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교사라 그 연금을 받고 생활하셨어요. 그러니 소일거리가 있으면 좀 하시긴 했어도 평상시 집에 혼자 TV나 보시고 계시는 게 다였는데 그래서 저희 엄마보다는 시어머니를 더 챙기게 되었죠. 왜 결혼 초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애를 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결혼 전에도 예쁨을 받았으니 결혼 후에도 예쁨을 받고 싶었죠. 하지만 그 선택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구실을 만들어준 꼴이 되었어요. 그걸 알기까지 시간이 꽤나 걸렸는데 저희 엄마가 아프시기 전까지 저희는 나름 잘 지내는 부부이자 고부 사이라 몰랐거든요. 아니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저는 제가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저도 몸이 하나라 일하고 살림하고 또 혼자 계신 시어머니 챙기느라 마음과 다르게 친정에는 자주 가지 못했는데요. 엄마가 바쁘기도 하고 의뢰 우리 엄마는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제 부주의가 컸어요. 또 남편이 혼자 있는 저희 엄마 챙기는 걸 영 불편해했는데 뭐 말로는 그러더군요. 장인어른이면 같은 남자니까 관심사도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장모님은 좀 어려워. 이랬거든요. 그러니 굳이 남편이 어렵다는데 피곤하게 끌고 친정에 가고 싶지 않았고 대신 친정엄마랑은 전화통화를 자주 했는데 저는 한심하게도 제가 잘하고 있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못 가도 친정엄마 용돈은 잘 보냈고 또 선물도 자주 보냈거든요. 그러니 저는 저 혼자 시댁도 친정도 잘 챙기는 여자라 착각하며 살았고 그러는 사이 친정엄마의 몸속에는 잊지 말아야 할 암세포가 증식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저랑 통화를 할 때면 늘 비슷한 소리를 하셨어요. 엄마는 잘 지내. 내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살아. 최서방이 속 썩이진 않지? 시어머니 혼자 계신데 네가 잘 챙겨드려라. 엄마는 진짜 걱정할 거 없어. 엄마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니? 너도 시집가서 잘 사는데 엄마는 너만 잘 지내면 다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잘 지내긴 뭘 잘 지냈다고.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보처럼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엄마가 혼자 그렇게 병을 키우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아프다고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이라도 해줬으면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했을 텐데 저는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그때가 많이 늦었는데요. 의사 선생님도 저를 보자 버럭 화부터 내시더군요.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따님 데리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엄마 이렇게 많이 아픈 거 알고도 그런 건 아니죠?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저는 의사 선생님 말에 깜짝 놀랐죠. 옆에서 엄마는 무슨 죄인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저는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이런 제가 사태 파악을 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엄마는 위암이셨는데 지난번 수술로 주변 장기에도 전이가 확인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2번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전이라니 또 2번째 수술이라니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으면서 대낮인데 눈앞이 캄캄했는데 엄한 분풀이는 엄마에게로 향했어요. 엄마는 사람이 왜 그래? 왜 그렇게 미련한 건데? 말을 안 할 게 따로 있지. 이게 뭐야? 그럼 나 몰래 수술 받고 혼자 아팠어? 왜? 영영 말하지 말지.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얘기하는 건데? 나는 갑자기 웬 병원을 가자고 하나 그랬잖아. 이런 줄도 모르고 나 아무 생각도 없이 왔는데 이게 뭐야? 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다 괜찮다며. 엄마 잘 지낸다며. 이게 잘 지내는 거야? 이게 괜찮은 거야? 저는 있는 힘껏 그렇게 엄마한테 사춘기 때도 못했던 화를 냈어요. 그러자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셨는데 그때는 그 미안하다는 말이 참 듣기 싫더군요. 엄마가 아니라 무심한 내가 싫었던 건데 저는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너 생각해서 부담 줄까봐 그랬지. 엄마 진짜 괜찮아. 또 그 소리. 엄마 진짜 짜증나. 키울 게 없어서 병을 키워? 이러는 게 더 나 부담 주는 거야. 그럼 나 몰래 수술은 어떻게 받았는데? 그건 네 외삼촌한테 부탁했지. 그때는 그냥 간단하게 암세포 제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이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 제거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항암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수술로 제거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하는데 네 외삼촌도 너한테 빨리 얘기하라고 하도 성화를 부리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너한테 연락한다고 하는데 엄마도 별 수 없었지. 보호자 없이 수술 받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진짜 못 살아. 엄마 왜 그렇게 밀어내? 딸 뒀다 뭐해? 왜 딸이 있는데 외삼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냐고. 내가 외삼촌보다 불편한 사람이야? 그야 미안하니까. 넌 엄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 진짜 싫어. 그놈의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하면 안 돼? 그렇게 미안하면 나한테 미안할 일을 만들지 마. 저는 그동안 철든 딸 행색은 다 해놓고 그때는 그렇게 있는 대로 아픈 엄마한테 짜증을 부렸어요.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정신을 차려야만 했죠. 의사 선생님 말로는 하루빨리 엄마가 수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엄마의 시간이 어쩌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모든 말들이 목구멍에 박힌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숨만 쉬어도 목구멍이 아픈 가시요. 그리하여 그날 이후 저는 잠시 일을 쉬고 엄마 옆에 있어야겠다고 결심했는데요. 남편은 분명 저희 엄마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제가 일을 쉬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꼭 그럴 필요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병행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소리야. 장모님도 하루 종일 자기가 옆에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차라리 아니면 간병인을 쓰는 건 어때? 아, 간병인은 좀 비싼가? 하긴 장모님이 암이라고 해도 사지60 멀쩡한데 간병인은 좀 사치겠다. 그럼 그러지 말고 휴직계 말고 필요할 때마다 월차를 내. 자기 월차 많잖아.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리 엄마 암이라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아니, 자기 엄마 아니라고 이렇게 매정하게 말할 수 있어? 어머님이 암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똑같이 얘기할 거야? 야,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 따로 있지.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 송탁에. 아니, 나는 자기 생각이 합리적인 판단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야. 장모님이 여태 자기한테 왜 말을 안 했겠어? 장모님도 시집간 딸 신경 쓰이게 할 것 같아 불편해서 그런 거잖아. 누가 장모님 병원 가지 말래? 가! 월차 써서 가라고.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소리 다 믿을 거 아니야. 우리 아빠도 3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3년 살다 갔어. 온 식구 다 고생시키고 돈은 돈대로 다 까먹고 빚까지 지내 만들더니 그제야 가더라. 사람 죽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야. 자기도 그 얘기 들어봤지?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멀리 생각해. 지금 당장 휴직계 썼는데 장모님 별 다른 진전 없이 오래 투명하면 그땐 어쩔 거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잘도 나불거리는 그 주둥이를 할 수만 있으면 찢어놓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저렇게 매정한 사람이었나 서운한 마음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남편이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제 결정대로 휴직계를 냈죠.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못 올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하루하루 엄마와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겠노라 다짐했는데 이런 제 마음을 남편은 끝내 알아주지 않더군요. 아니,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남편은 자꾸만 제 신경을 긁어댔어요. 자기 너무한 거 아니야? 장모님 챙기는 것도 좋은데 나도 챙겨야지. 빨래가 이게 뭐야? 셔츠가 다 구겨졌잖아.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거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지? 그거 전부 맛없어. 휴직계도 냈는데 시간 많잖아. 그럼 살림이라도 잘해놓고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휴직계를 낸 게 살림할 시간 벌려고 했어? 그렇게 불만이면 자기가 해.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게 뭐? 나도 자기 생각해서 사다 놓은 거야. 내가 못 만들어주니까. 그래도 나름 찾아보고 손님 많다는 곳에 일부러 가서 사온 거라고. 나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기가 막혀서 그럴 시간에 그냥 반찬을 만들겠다. 아니, 하루에 저녁 한 끼 남편이랑 같이 먹어주는 것도 못해? 내가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맨날 혼자 밥 먹고 의미 없이 TV나 보다가 자는 게 맞냐고. 왜 이래? 내가 있을 때도 자기 퇴근하고 오면 TV나 보다 잤잖아. 내가 산책 겸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자고 해도 피곤해서 싫다며. 근데 이젠 TV 보다가 자는 게 싫다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싫다는 소리지. 낮에 병원 갔으면 나 퇴근할 때는 집에 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뭐 병원에 살아? 나도 8시쯤엔 집에 들어오잖아.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 몰라. 아무튼 다 좋은데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땐 집에 있어. 그렇게 통보하면 나는 뭐 따라야 하는 거야? 막말로 자기는 우리 엄마 병원 입원한 게 언젠데 장모 병문안 한 번을 안 와. 그렇게 불만 가질 시간에 차라리 병원으로 와.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집에 오면 되잖아. 내가 거길 왜 가? 가뜩이나 민원 처리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남의 병원에 가서 뭐하게? 장모가 남이야? 어쩜 자기는 말을 그렇게 해? 몰라. 나도 불편하니까 짜증나서 그러지. 저는 저한테 짜증을 부리는 남편을 보고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아니, 장모를 남이라고 표현하고 거길 왜 가냐고 발끈하는 게 사위가 맞나요? 그래놓고 자기는 제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아부 떠는 건 또 좋다고 하니 그때 정신이 번쩍하고 들었어요. 나중에 남편은 자기가 일부러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 그랬다고 말을 바꿨지만 저는 그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하지만 남편은 그때도 뻔뻔하게 말했어요. 내가 거기 가서 장모님 병 수발을 들어드릴 것도 아닌데 뭐하러 신경 쓰이게 거기 가겠어? 나도 장모님 배려한 거야. 사위가 아무리 좋아도 사위지. 장모님은 여자 아닌가? 흐트러진 모습 나한테 보이기 좋겠냐고. 이렇게 말했는데 참 기가 막히는 논리죠. 그리고 저는 계속 저런 식의 말을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모르겠다. 집안일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가 엄마 수술 날짜가 잡혀 있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했고 나름 노력을 해도 남편이 알아주지 않는데 힘 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윽고 엄마의 수술날이 다가왔는데 저는 남편이 됐던 말던 그날은 집에 못 들어온다고 통보했어요. 아무래도 수술한 직후는 제가 엄마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수술 하루 전날 아침에 남편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엄마가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 어?
근데 내가 말했잖아. 내일 아침에 엄마 수술인데 못 가지. 자기 혼자 가. 에이, 그러는 게 어딨어. 그러지 말고 수술 내일이면 오늘 저녁엔 시간 되잖아. 오늘 저녁부터 엄마 금식이고 수술 전날이라 엄마 옆에 있고 싶어. 어머니한테는 내가 좋게 얘기할게. 아주 네가 상전이구나.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것 봐. 우리 엄마가 너무 잘해줬어. 무슨 출가 후에니 친정 챙기느라 시어머니 말을 개똥같이 들어. 시끄럽고 오늘은 우리 엄마가 오라고 했으니까 잔말 말고 6시까지 엄마네로 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친정만 챙길 거면 뭐하러 나랑 결혼했냐? 나도 많이 참고 있어. 참는 게 이 정도면 안 참으면 난리 나겠네. 자기가 뭘 참아? 그리고 내가 괜히 그래? 막말로 오늘이 어머니 생신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니잖아. 그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자기더러 내일 우리 엄마 수술이니까 휴가 내고 병원 오라고 하지 않잖아. 그야 나는 남자잖아. 저는 남편이 그 남자라는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남자면 뭐 처가에 소홀해도 된다는 소린가요? 그래놓고 며느리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 심보는 뭐인 거죠? 남편은 지가 말하고도 민망했는지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이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하게 되었는데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이도 없는 지금 할 거면 지금 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동안은 몰랐는데 남편이 우리 엄마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하하 호호호 하며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는데 이미 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한몫했죠.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시어머니도 제가 휴직계를 내고 친정엄마 병간호에 매달려 있는 걸 불만스러워 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했죠. 자기 아들 불편하고 힘들다고요. 게다가 제가 휴직계를 낸 동안은 아주 적은 기본급만 나왔는데 저희가 신혼집을 전세로 얻으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만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저더러 시집 왔으면 친정 챙기고 싶어도 남편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일장연설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도 별로 예우를 갖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이 싸가지 없는 게 시어머니 때문 같았거든요. 그리하여 시어머니가 오라고 해도 저는 저녁 먹으러 갈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10시 엄마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에게 전화를 한 통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속으로 전화해서 얼마나 해야 될까 걱정하긴 했는데 전화가 전혀 오지 않으니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자기가 아픈 것도 미안해 죽겠는 엄마인데 자기 때문에 부부 사이도 또 고부 사이도 나빠졌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뭐라고 참 고맙게 느껴졌는데요. 그때는 자기들도 일종의 양심은 있어 그런 줄 알았네요. 아픈 사돈 눈치를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희망사항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꿍꿍이가 있었거든요. 그걸 알았을 때는 엄마의 수술이 다행스럽게 잘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루 동안 중환자실에 있는다고 해서 다음날 일찍 오기로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알았는데 현관 앞에 익숙한 시어머니 신발이 보였어요. 그리고 현관 중문을 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게 들렸는데 저를 보자 눈배와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때 새삼 다시 소름이 돋더군요. 예전에는 저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루빨리 자기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하던 시어머니였는데 지금은 표독스럽게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니네 엄마는 수술 잘 받았다니? 당장 죽고 사는 수술도 아니었을 텐데 너도 참 유난이다. 그래서 엄마는 네가 하루 종일 붙어있으니 좋으시다니? 그럴 거 뭐하러 시집을 보내셨다니? 평생 끼고 사시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일부러 대꾸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건 저한테 비아냥거리며 시비를 걸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기에 대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시어머니와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아 일부러 입을 꾹 다물고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제 표정도 좋지 않았겠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아쭈, 이젠 시어머니 말은 말 같지도 않다는 거냐?
살다 살다 이런 날이 나한테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라고 끝까지 시비를 거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자기 엄마를 무시하는 거냐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목에 핏대까지 세우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보시는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피한 거야 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저더러 어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차피 우리 엄마 모시고 살 거였는데 이참에 그냥 오늘부터 모시고 살자. 불만 없지? 이거였는데 저는 기도 차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부부가 충분히 상의해야 하는 일인데 남편 멋대로 저렇게 말을 하는 걸 봐서 이 사람은 텄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엔 그냥 너는 떠들어라 하고 두기를 맞고 씻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씻고 나오니 안방까지 시어머니가 들어와 계시더군요.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셨는데 일단 살림 지적부터 시작하셨어요. 남편한테 듣고 어제 그냥 저희 집에서 밥을 먹기로 하고 당신이 오셨다는데 전부 엉망이지 않냐고 열변을 토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은 내가 너를 믿고 맡겼는데 이게 뭐니? 아주 결혼 생활을 날로 먹고 있었네. 반찬들도 그래. 사온 반찬에 있는 반찬도 어찌나 오래됐던지 저게 사람 먹을 음식이니? 나는 우리 아들 저런 거 안 먹었다. 어떻게 된 게 저딴 걸 음식이라고 냉장고에 넣어 놓을 수가 있어? 나는 열어보고 음식물 쓰레기통인 줄 알았어. 저는 어차피 반문해봤자 당신 얘기만 하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던 일괄적으로 무시했어요. 물론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무시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 저 딴에는 참는 거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잘못은 없는 것 같고 저도 서운한 걸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걸 말하기 시작하면 제가 더 실수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시종일관 당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셨고 옆에서 듣고만 있던 남편도 동조하며 저를 아주 천하에 못돼 먹은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몰아갔는데 그땐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입 아프지만 저도 서운하고 불만인 걸 모두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제 말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더군요. 어머니, 저도 서운한 것 따지만 너무 많아요. 어머니 전에는 저한테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괜히 그래요? 저희 엄마 아프시고 오늘 수술 받으셨는데 말이라도 좋게 엄마 괜찮으시냐고 엄마 괜찮을 거라고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도 그래요. 장모 불편하다고 한 번을 병원에 가질 않는데 저라고 좋겠어요? 그래도 저런 남편 집에서 굶을까봐 반찬 사다 놨는데 사온 반찬 싫어하고 투정 부리고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먹고 오던 배달시켜 먹던지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죠. 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끼니를 챙겨줘야만 먹어요? 어머니도 그래요. 어떻게 아들 반찬 걱정 되시면 어머니야말로 아들 장가 보내지 말고 평생 끼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전에는 그렇게 결혼 언제 하냐고 그러시더니 결혼하니까 이렇게 태도를 바꾸시면 이러시려고 저 빨리 시집오라고 한 거였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어서 노력 많이 했는데 억울해요. 네가 아주 막가자는 거구나. 그래서 뭐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사과라도 하라는 소리냐? 그래, 아주 며느리가 위아래도 모르고 할 말 다 하네. 그래서 정말 우리 엄마한테 사과라도 받겠다는 거야? 조용히 해. 남자가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못할 망정 이간질 시키면 좋냐? 그래서 자기가 얻는 게 뭔데? 막말로 맞벌이 하는데 왜 집안일은 내가 다 해? 자기도 해야지. 무슨 개코 같은 소리야. 그리고 집안일 이게 뭐가 어려워? 밥은 밥솥이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하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도 할 수 있겠네. 이게 진짜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지금 내 앞에서 내 아들 잡냐? 네 엄마가 너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네. 저는 뭐든 똑같이 하라고 배웠어요. 제가 뭐 어머니 세대 사람도 아닌데 밖에서 일할 거 다 하고 친정도 못 챙겨가면서 집안일까지 독박 써야 하나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정리할까요? 저는 그래도 상관없는데요. 뭐라고?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최세야, 너 말 함부로 한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 겁먹을 줄 알아? 어디서 너야? 그리고 내가 겁먹으라고 이런 말 하는 걸로 보여? 나도 이번에 우리 엄마 아프고 나서 깨달은 게 많다고. 아우 시끄럽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시어머니 앞에서 할 소리냐? 왜 니네 엄마는 아파서 잘 사는 자식들 분탕질하게 만드니? 그냥 혼자 조용히 아프시든가. 뭐라고요? 어머니야말로 말씀이 심하시네요. 나중에 어머니 아프실 때 제가 똑같이 하면 돼요? 조용히 아프시지 왜 우리한테 말씀하시냐고요? 뭐야? 엄마, 안 되겠다. 나 그냥 이혼할게. 저런 며느리 뭐 좋다고 봐줘. 나도 미련 없고 엄마도 포기해. 잘 됐네. 그래. 우리 이참에 깨끗하게 갈라서자. 지금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네. 엄마랑 살아야 하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왔어. 어머니, 아들 돌려드릴 테니까 이제 남의 집 딸한테 그만하세요. 저는 이혼 얘기까지 하고 그제야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답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 이 꼴을 보고 참는다면 다음에는 어떤 꼴을 봐야 할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 짐을 챙겨 집을 나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갔는데 어차피 엄마는 병원에 계시니 친정에 혼자 있는 게 세상 편하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하기도 좋았고 이윽고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마음 바뀌기 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전만 해도 기고만장했던 남편은 이젠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꿨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정신머리를 뜯어 고쳐줘야 한다나요? 진짜 기가 막히는 소리였죠. 그래서 바로 저는 변호사 사무실, 로펌 등을 여러 곳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았고 그 중에 가장 신뢰가 가는 곳에 이혼 소송을 맡겼는데 소장을 받은 남편은 불이 나게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당연히 받지 않았죠. 그러자 불편해서 오기 싫다던 저희 엄마 병원을 지발로, 그것도 자기 엄마를 데리고 나타났는데요. 전에 기세는 어디로 가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어리둥절하셨고 저는 그들의 태도에 더 화가 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엄마를 이용하겠다는 꼼수가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알게 될 거 저는 엄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그 사람들 들으라고 모두 말했고 저희 엄마는 많이 놀란 듯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편도 민망했는지 땅바닥만 쳐다봤는데 처음으로 저희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는 이혼 소송을 하겠다는 거지? 잘했다. 저런 집구석에 들어가 살아봤자 네 속만 썩어. 엄마가 해봐서 하는데 저런 인간들 보고 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처럼 이혼녀 딱지 안고 살아도 저런 집구석 며느리로 사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편도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평소 저희 엄마 심성을 알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셔서 자기 생각과 다른 저희 엄마의 태도에 많이 놀란 듯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흔히 이혼 소송은 거의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꼭 맞았어요. 그러면서 또 그들의 못된 심보를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제가 자기 엄마를 당연히 모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자기 대신 집안일 다 해주는 며느리 효도받을 그럴 노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저의 미래 계획에 진심 또다시 소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이혼을 적극 반대하셨어요. 이제 와서 다 큰아들 뒷바라지 다시 하기 싫다는 거였죠. 친엄마도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는 오죽할까요?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인간적으로도 실망스럽게 그지없던 남편을 저는 더는 남편으로 봐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밀고 나간 이혼 소송이었는데요. 시간은 걸렸지만 제가 뜻하는 대로 제가 승소했죠. 사실 제가 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한 여자의 인생을 날로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제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 분할도 확실하게 반반했는데 남편은 이혼하는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나눠야 하냐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참 보기 흉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윽고 판사님이 그 재산을 혼자 만들었냐고 따끔하게 혼을 내주셨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했는지 모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가 없어 양육비 분쟁도 할 필요 없던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남남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와 동시에 남편과 시어머니 버전을 차단해버렸는데요. 공무원 사위가 소문이 진짜 금방 퍼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제가 휴직계를 내고 쉬고 있으니
먼저 선수치며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소 주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기 뜻대로 저를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요. 저라고 친한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서 그들이 저를 옹호해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다시 복직했을 때는 저도 모르는 사이 소문의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후였는데, 그래도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히 자세히 설명해줬고 며칠을 그렇게 하니 이 다음은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이 전 남편은 이기적인 천하의 못된 남편이자 사이로 낙인이 찍혀버렸는데, 솔직히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죠. 왜 그것들이 자기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걸 몰랐을까요? 저리 띨빵한 인간인 줄 알았으면 애당초 결혼도 하지 말걸. 저는 헤어진 후에도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는 좋다고 한 제 결정이니 남 탓할 것 없다고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였는데요. 일단 저희 엄마 간호가 먼저였어요.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2차 수술 후 엄마는 급속도로 건강을 회복하셨고, 다행히 암세포가 더는 퍼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2차 수술로 암세포를 모두 제거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저희 모녀에게도 희망이 생겼는데 엄마도 살고자 하는 의지, 또 건강해지고 싶다는 의지가 충만해서 예후가 좋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이혼한 딸, 당신이 또 건사해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의지를 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엄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전 시어머니처럼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엉망진창인 엄마도 있지만 심보가 고약해서 그렇지 그 또한 자기 아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고 다행히 지금은 물 좋고 공기 좋은 속초로 정근과 동시에 이사도 왔는데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더니 엄마는 속초에 온 후로 늘 웃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효과인지 이젠 암수술을 2번이나 받았다고 하면 주변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그 이후 저는 엄마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무조건 덮어놓고 괜찮다고 하지 않기로 했어요.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저는 앞으로 엄마와 그 약속을 잘 지키며 지금의 생활에 충실하려 합니다. 언제 또 이런 시간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 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엄마랑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앞으로의 인생은 또 알 수 없죠. 다만 확실한 건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같은 사람과는 최선을 다해 엮이지 않을 생각인데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다고 해도 믿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아울러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망신살이 제대로 뻗친 전 남편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근무지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니 기껏 엄마한테 돌려줬더니 왜 또 자기 엄마 품에서 벗어나려고 기어나오는 건지. 행여 저처럼 또 속아서 그 인간에게 넘어가는 순진한 여자가 또 있을까 심히 걱정스럽네요. 부디 그 인간들이 엄한 사람 인생 말아먹지 않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